대략 2000년 전에 석가모니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반야경은 불교의 핵심 경전입니다. 이것은 600권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워서 나중에 260자로 간략하게 설명한 요약본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우리는 반야심경이라고 부릅니다. 반야심경은 불교의 핵심 경전입니다. 반야심경을 읽다 보면 세상의 본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비롭고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기초인 양자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이 반야심경의 내용과 놀라운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유사성이 얼마나 비슷한가 하면 마치 양자역학이 반야심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부터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는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게끔 합니다. 반야심경의 주요 내용은 색즉시공과 공즉시색, 그리고 공술의 공수거, 마음의 가림을 없애고 진리를 보는 방법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색이란 보이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이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곧 보이지 않는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곧 보이는 세상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과 공허한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뜻인데 여기서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색,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세상의 가능성을 포함한 상태를 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세상을 보는 방법인데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양자역학에서는 세상을 99.9%가 비어있는 것으로 봅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면 양자역학에서 세상을 비어있는 것으로 보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텅 빈 제주도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로지 축구공 한 개만 보이는데 이것이 원자 핵입니다. 그리고 해변가 어디에 한 톨의 먼지가 있고 이것은 전자입니다. 원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이러한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사실은 실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으로 인해 우리가 딱딱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이 비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는 에너지와 입자가 끊임없이 소멸하고 생성되는 상태입니다. 즉, 실체가 드러나기 전의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공술의 공수거는 흔히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하자면 공술의 공수거는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는 처음부터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연과 닿기 전에는 어떤 형태나 특성도 갖고 있지 않은 텅 빈 존재입니다. 이때 비어 있다는 의미 역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관측자 효과와 유사합니다. 관측자 효과란 우리가 흔히 이중슬릿 실험으로 알고 있듯이 물질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관측자가 관측하는 행위가 물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입자로 결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측자가 물체를 관측하기 전에는 물체는 확률적인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이 관측자 효과는 현실 세계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작은 규모의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의 관점에서 이 관측자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와 가위바위보입니다. 동전을 던지기 전에는 동전의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확률적인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동전을 던진 후에는 앞면 혹은 뒷면이 결정됩니다. 동전은 관측하기 전에는 확률적인 상태로 존재하였으며 관측 행위가 동전의 상태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확률적인 상태는 특정한 상태로 결정됩니다. 동전 던지기와 달리 가위바위보에서는 나의 선택이 결과에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확률로 변화하지만 나의 선택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존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에서 말하는 인연은 양자역학에서의 관측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 색즉 시공과 공즉 시색, 그리고 공술의 공수거는 양자역학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과 매우 유사하며 과학적인 설명 또한 가능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물질은 파동과 입자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은 모든 가능성을 내포한 상태이며 입자는 그 가능성 중에서 하나가 실현된 결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야심경에서 말하고 있는 색즉 시공과 공즉 시색, 그리고 공술의 공수거는 충분히 과학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은 완전히 다른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이지만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가림이 없어야 우리는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원리는 과학적으로는 작은 세계에 관한 것이지만 인간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식은 양자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더 큰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아주 작은 입자의 세상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 즉 범부의 측면과 부처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게 보면 부처고 저렇게 보면 범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범부이자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자고 있거나 놀고 있거나 그는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자고 있으니 우리는 그를 자는 사람이라 부를 뿐이고 놀고 있으면 노는 사람이라 부를 뿐입니다. 즉 같은 사람인데 정신이 깨어 있으면 부처고 깨어 있지 못하면 범부가 되는 것이죠. 사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사과를 볼 때 사과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껍질, 속살, 씨앗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는 것은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어떤가요? 우리는 나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 역시 햇빛, 물, 공기 등 다른 존재에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다른 존재와의 상호 의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모든 존재는 그 실체가 비어있고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공의 이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바라보는 세상 또한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자역학과 불교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갖게 될 것입니다.